현역가왕 2우승을 노리는 탑10 유력 우승 후보가 드러나다. 현역가왕 2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 1차전에서 준결승전 진출을 향한 현역들의 피 튀기는 칼춤이 성사대 안방극장을 뒤흔들었다. 지난 21일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 28회는 최고 시청률 11.7%, 전국 시청률 11%, 닐슨 코리아 기준을 차지했다. 또한 7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예능 1위를 평정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주 펼쳐졌던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곡 싸움에 이어 솔로 무대인 2라운드 뒤집기 한판 1차전이 담겼다. 1라운드 총점보다 2배 높은 600점이 걸린 2라운드 1차전에는 노지훈, 강문경, 김수찬, 신승태, 애녹, 나태주, 박서진, 환희, 황민호, 최수호, 진해성, 김경, 민이 경연을 벌였고 1인당 30점씩 배점된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 공개됐다. 먼저 노지훈은 배우 변우석이 모 시상식에서 입고 나와 시선을 집중시켰던 흰색 롱코트를 입고 등장해 트롯계 패셔니스타 위 면모를 한껏 발산했다. 이어 지금껏 보여준 댄스 트롯과는 상반되는 곡인 미운 사랑을 담담한 감정으로 풀어내 린으로부터 기복기 없는 보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동시에 윤명선으로부터 얼굴이 조금만 덜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웃지 못할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라운드에서 16위를 기록했던 뽕신 강문경은 부담감에 좌불안석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배 들어온다 노래가 시작되자 뽕신의 눈빛으로 돌변, 환상적인 걷기와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환호성을 터뜨렸다. 더욱이 무대 후에도 무표정했던 이전과는 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화끈한 리액션으로 열기를 돋웠다. 김수찬은 올해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현역가왕 2에 출연했다고 밝히며 현역가왕 2 출연을 위해 일부러 가족사를 터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더불어 쿵짝 인생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한 김수찬은 대한민국 대표 끼쟁이답게 가슴이 뻥 뚫리는 가창력으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꾸며 박현빈으로부터 이 매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절대 없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 신승태는 지난 1라운드 17위를 기록한 이후 트롯 광인위 타이틀을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힘을 빼고 불러야 하는 실비 오는 소리에를 선곡했고 섬세한 표현력과 웅장한 마무리로 먹먹한 감동을 이끌며 이 정도는 나와야 현역가왕 2 심사볼 만난다 라는 극찬 세례를 받았다. 결국 신승태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만점인 360점에서 8점 모자란 352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했다. 지난 1라운드에서 19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선사했던 애녹은 이를 간 무대로 감동을 안겼다. 비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선 애녹이 풍부한 감정선을 넘나드는 구슬픈 열창으로 해우를 몰입감 있게 소화해 이지혜를 눈물짓게 한 것. 특히 애녹은 중간에 한 키를 올리는 승부수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격한 기립박수를 끌어냈다. 지난 1라운드 1위인 나태주는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하네 라고 놀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 라는 선전포고를 날려 기대감을 높였다. 밤차를 선곡한 나태주는 LED로 등장하는 오프닝부터 속 시원한 샤우팅,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댄서들과 함께 발과 손으로 파도타기를 하는 태극 퍼포먼스까지 눈댈 곳 없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만들며 K-트롯 퍼포머의 저력을 증명했다. 명실공히 장구의 신 박서진은 준결승전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 과감히 장구를 내려놓고 오로지 목소리로 정면 승부에 나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다. 박서진이 장구를 내려놓아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 라는 평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던 박서진은 꽃순이를 아시나요에서 장구가 없어도 애절함이 꽉 찬 감성 트롯의 진면목을 선사했다. 이에 윤명선은 박서진에게 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박서진이 노래를 들으면 내 가슴을 꽉 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요 라는 극찬을 보냈다.
제2위 린으로 불리는 환희는 26년간 쌓아온 알비 창법을 빼보겠다는 각오로 나훈아의 3호를 선택해 가수 인생 최초 정통 트롯에 도전하는 과감함을 내비쳤다. 거듭된 연습 끝에 환희는 짙은 호소력과 시원하게 뻗는 고음이 인상적인 무대를 완성해 R&B를 다 뺐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현역가왕 2인생 무대를 경신했다.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황민호는 지난 1라운드 최하위인 20위라는 기록에 위기소침했지만 이내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르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황민호는 진또배기 노래가 시작되자 활짝 웃는 얼굴로 프로페셔널함을 뽐냈고 첫 소절부터 우렁찬 발성과 훨훨 나는 기세로 떼창을 터뜨리며 흥의 대잔치를 형성했다. 최수호는 내 영혼의 히로인을 통해 매번 보여줬던 파이팅 넘치는 무대에서 벗어나 편안한 발성에서도 감정의 강약을 조절하는 한층 성장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리고 최수호는 본선 1차전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화랑인데 칼이 없다 라고 지적했던 윤명선으로부터 오늘 진짜 섹시한 화랑이 칼을 차고 나오셨는데 칼을 좀 휘두르시네요 라는 짜릿한 칭찬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했다. 진해성은 울며 해진 부산항으로 자신의 주특기인 정통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뿜어냈다. 유연한 꺾기와 진한 감성으로 무대를 휩쓴 진해성은 서른도로부터 야, 트로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자신만만했던 무대 같아요 라는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선택한 김경민은 뭉근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찰떡 같은 소화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감탄을 일으키며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 결과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 1차전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352점 신승태가 1위, 애녹과 황민호가 343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대반전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 남은 8명 현역들의 무대들과 국민 판정단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준결승전에 최종 진출한 11명의 행방이 안개 속에 쌓인 채 다음 주를 기대하게 했다. 한편 MBN 현역가왕 2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가 진행된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현역가왕 2를 검색한 후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누르고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아이디당 하루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역가왕 9회는 오는 28일 방송된다. 2. 한하경, 유흥업소서 만난 유부남과 임신, 상간녀 소송 패소, 난 억울해. 지난 22일 부산지법 민사 4에서 일부는 한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한하경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A씨에게 1,500만원 지급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이후 양측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 소재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다. 2022년 1월부터 한하경은 B씨와 만났고 4월 베트남 여행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한하경은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베트남 이민을 제안했다. 그러나 B씨의 아내 A씨가 이혼을 거부했고 B씨도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한하경이 직접 A씨에게 연락해 B씨의 불륜 및 혼외 임신을 밝혔다. 그러나 한하경은 소송 중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후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했다. 임신했던 한하경은 B씨와 만남이 지속되지 않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하경은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3년 7월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한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한하경과 A씨는 항소했고 1년 6개월이 흐른 2025년 1월 항소심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한하경은 많이 억울하고 법원에도 유감이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하경은 드라마, 추리 다큐 별순검,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슬링 터치 바이 터치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한하경은 2019년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변호사 합세한 찌양 공갈 협박 구제역 카라큘라, 보석석방, 판사 직권으로 주작 감별사도. 수원지법 형사 14 단독 박일항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 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23일 인용했다.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 본명 정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찌양에게 8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 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생활 문제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 며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찌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며 A씨와 찌양을 협박,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찌양과 A씨의 혼전 동거 사실 등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